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방송교화 25주년 원음방송 원기 108년 7월 첫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서울교구 정황승급 후보자 훈련이 오덕훈련원에서 있었습니다. 후보자들은 서울교화 100년을 앞두고 정황승급 후보자 훈련을 통해 공부와 교화의 실력을 갖추도록 다짐했습니다. 지난달 10일과 11일에 있었던 원기 108년 서울교구 1차 정식 법강 학마의 승급 후보자 훈련은 생사해탈 공부를 주제로 정황승급 후보 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후보자들은 결제식과 함께 서원 기도를 통해 불지를 향한 서원의 큰 등불로 쉬지 않고 겸허하게 정진해 법강 학마의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김일상 원로 교모를 초청해 문답의 시간을 가지며 승급 후보자에게 공부의 길을 밝혔습니다. 목동교당 김홍기 교무는 법강 학마 생사해탈을 주제로 하루하루를 진급하는 삶이 되자고 염원하며 후보자들은 나의 생사 보따리, 내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반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원 정진 기도 후 오전 프로그램으로 숲속 명상을 진행했습니다. 오덕훈련원장 유성신 교무의 지도로 걷기 명상의 방법을 단계별로 실습한 후 충령산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맑은 공기 속에서 자연과 하나 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제식 법문을 맡은 김일상 원로 교무는 법강 학마위에 오르는 길을 주제로 학마가 무엇인지 대종사님이 밝힌 법강 학마위는 어떤 분인지 설명하며 중근병에 조심하고 정사를 분명히 하며 법가지와 이해심, 쉼없는 공부를 당부했습니다. 제주교구는 6.25 전란 중 전쟁 고아를 보듬은 제주도민에게 한국 고아의 어머니 황정신행 종사의 마음을 담아 사은비를 건립하고 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제주교구는 제주고 예터인 삼도일동 전농로에 사은비를 건립했습니다. 1950년 12월 당시 딘 헤스 곤군대령은 유엔군 소속 수송기 16대로 전쟁고아 1,059명을 제주로 이송했고 제주농업학교는 5년간 교실과 임시천막의 아이들을 수용하고 학생들은 야외에서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제주도민과 제주도지사, 교육감, 제주고등학교 교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사은비를 건립했습니다. 제막식은 강혜선 제주교구장의 사은비문 낭독에 이어 김정택 교도와 김정심 교우회 의장의 사은비 건립 경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본 황정신행 종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권유로 이곳에 우리나라 최대의 한국보육원을 설립하고 운영 책임을 맡았는데 살아생전 제주도민께 감사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김정택 교도는 황정신행 종사의 유지를 사은비에 담아 건립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말을 건넸고 문수영 공익복지부장은 원불교 사회복지를 대표해 전란 중 고아를 보듬어준 제주도민과 관계자분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이명화 문화사회부장은 김정택 교도와 김정심 의장에게 사회복지법인 원불교 창필재단 이사장의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원광대학교 병원이 전북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확장 이전식을 개최했습니다. 원광대병원은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치료를 위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달 8일 원광대학교 병원은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치료를 위해 지하 1층, 지상 4층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전북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확장 이전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전북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는 2011년 4월 센터 운영을 시작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운영사업평가 전국 7회 연속 1위 선정과
심사평가원의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매회 1등급에 선정되는 등 심뇌혈관 질환 진료 성과와 예방관리 사업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주영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등 주요 외빈 인사 200여 명과 교직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경과 보고에 이어 축사와 감사패 전달이 있었으며 로봇 재활치료실과 뇌졸중 집중치료실 등 4개 시설을 돌아봤습니다. 이후 기념 커팅식과 함께 확장 이전한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돌아봤습니다. 서일영 병원장은 2021년 통계청 지표에서 나타나듯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경색증 생존율이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2위, 뇌졸중 생존율은 전국 4위로 원광대병원이 전북 지역 심뇌혈관 질환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원불교 황현진 교무가 12주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신임 군종장교 임관식과 봉고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육군 종합행정학교에서 군종사관 81기 임관식이 있었습니다. 원불교 황현진 교무는 육군학생 군사학교에서 5주간의 군인화 과정을 통해 기초 전투기술과 전술학 등을 이수했고 7주 동안 육군 종합행정학교에서 군종 업무와 상담 업무, 군종 리더십 등 군종장교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배양하며 54명의 군종장교 중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장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신임 군종장교 봉고식에는 문정석 군종교구장을 비롯해 황현진 교무의 부모님과 지도교무, 추천교무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임관한 군종장교 중 원불교는 황현진 교무 단 1명이었습니다. 문정석 군종교구장은 다른 종단에 비해 일당백의 역할을 해야 하는 황현진 교무가 혼자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임을 잊지 않고 항상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일원교법을 군사회에 펼쳐나가는 군종장교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황현진 교무는 7사단의 원불교 칠성교당으로 부임할 예정이며 제대를 앞둔 군종장교 강동현 교무와 인수인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계봉공재단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피해 복구 재건을 위해 현장을 답사하고 한인연합회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발생한 강진으로 5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2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세계봉공재단은 지난 3월 피해 현장을 찾아 긴급 구호품을 전달하고 1차 현지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5월 말 피해 복구 재건을 위해 튀르키예를 다시 찾았습니다. 현지에서 한인연합회가 컨테이너하우스 한인마을을 추진 중인데 세계봉공재단은 80에서 100개의 원불교동을 추가해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재건 사업 지역은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 군인들이 출항했던 에스켄데룬주로 선정했습니다. 무라세파 에스켄데룬 시장은 나라 이름을 걸고 이 정도 규모의 컨테이너 마을을 지원해준 나라는 5손가락에 꼽는다며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세계봉공재단은 컨테이너 마을 현장을 돌아보고 현지 이재민 캠프를 방문해 수요 조사를 벌인 뒤 총영사관을 방문해 한인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7월 중 한인회와 협력해 컨테이너 마을 건립을 완성하고 교단 내 중앙 임원들과 현지를 찾아 한국마을 개소식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일상에서 교법을 실천하고 세상 곳곳에 교법을 전하는 원불교 현장의 다양한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주 매거진 원 플러스입니다. 지난달 20일 국제부가 주관하는 팀영상, 다도를 통한 정념 차훈 명상이 서울교구 역삼교당에서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는 주제로 교도와 일반인 16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을 맡은 중국 항주교당 강혜전 교무는 차의 특성인 자연의 순수함과
정년 마음챙김의 특성이 하나가 돼 정신의 자주력을 얻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혜전 교무는 정신의 고요함과 뚜렷함을 항상 기억해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그 고요함과 뚜렷함에 의지해 생활 속 공부를 잘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힐링을 얻었다는 참가자는 몸에 대한 감사를 더 갖게 됐으며 호흡을 통해 좌선을 오롯하게 하게 돼 기뻤다고 감상을 전했습니다. 지난달 17일 경기 인천교구는 교구청 대각전에서 법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일원상과 하나 되어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는다는 주제로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김성종 사무국장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결재법문을 맡은 김덕수 경기 인천교구장은 법계에서 정식번강 항마인은 정사로 자기도 남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위지만 전등에 비유하면 항마는 백축에 불과하기에 항상 자기 등을 끄고 큰 빛을 보아야 하며 서원을 굳게 세우고 대원 정사에 오르도록 적공하라고 설법했습니다. 법사훈련은 조정재 교도가 일원상 법어의 이해와 실행을, 장덕훈 지구장은 법사의 역할을, 박도천 교무는 생사해탈에 대해 진행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교도들은 교구와 교당의 일을 내 일로 생각하고 교모와 교도를 살피는 어른의 신법으로 일원대도의 법음이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공부인으로 존경받는 법사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달 22일과 23일 팔봉예술공장과 전북교구 호성교당에서 교구별 청소년 교화협의회 담당 교무 3차 연수가 있었습니다. 교무들은 22일 팔봉예술공간의 꿈꾸는 예술터 작품들을 감상하고 창작예술학교를 돌아봤습니다. 전주 호성교당으로 이동해 한은숙 전북교구장의 격려사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교무들은 교구별 대상별 여름훈련 계획을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 단위 사업에 대해 안내한 뒤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23일에는 거점 교화 확산을 위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원기 109년도 청소년 교화 행정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청소년 교화의 회복과 전환을 위해 각 교구에서 여러 활동을 수립하고 펼치는 가운데 서로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달 10일 원불교를 비롯한 4대 종교 군종교구와 군당국은 2023년 전시 군종지원 발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과 군 고위 인사들, 원불교 군종교구장을 비롯해 기독교, 천주교, 불교 군종교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박정환 대장은 장병들의 전투력과 정신력 강화를 위한 군종의 역할을 강조하고 전시에서 삶과 죽음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병사를 위해 군종장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시 군종 지원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전시 군종 지원 세미나는 먼저 전시 상태인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종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과 종교별 군종장교들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인 문정석 교무는 있을 때 빛나지 않지만 없을 때 가장 큰 공백을 느끼는 게 무형의 힘이라며 어렵고 힘들고 낮은 곳에서 함께하는 군종장교가 핵심이라며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17일과 18일 삼동 베네 청소년 수련원에서는 치유와 화합을 위한 2023 마음토닥 가족 캠프가 열렸습니다. 부산 울산 교구가 주최하는 마음토닥 가족 캠프에는 8가족 26명이 함께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부부끼리 자녀끼리 하는 수업과 가족이 함께하는 수업으로 진행됐습니다. 부부는 부부만의 시간을 가지며 명상과 요가 등 부부 유대감을 증진하는 시간을 가졌고 아이들은 새집 만들기와 계곡 탐험 자연놀이 등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7일 저녁에는 가족 간의 레크레이션으로 가족 단합의 시간을, 18일에는 가족의 손 모양을 스트링 아트로 표현하며 친밀감을 쌓는 시간이 됐습니다. 부산 울산 교구는 가족이 함께하는 캠프인 만큼 다음에 진행하게 된다면 방학 중에 진행해
더 많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13일 원불교 대안학교인 합천평화고등학교가 마음 공부의 날을 실시했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힘을 기르고자 마련했으며 모두 5개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다도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는 다도와 쉼표를 시작으로 40배 절을 통해 나를 닦는 나의 염원을 비롯해 부모님 마음일기에 댓글을 달며 감정의 시간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3학년 이다함 학생은 부모님 마음속 다양한 경계와 만나고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보면서 부모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시비를 이해할 수 있는 2가지 상황의 영상을 보고 토론하며 마음 실천에 따라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공부하고 나만의 일상수행 요법을 만들어 실천하기를 다짐하며 전일제 마음 공부의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삼동에는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2023년도 시설장 해외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7박 9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체코에서 진행됐으며 삼동의 시설장 18명이 참여했습니다. 유럽의 다양한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세계 문화를 경험하며 삼동의 시설장으로서의 단합 등 법인 운영 이념을 실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영진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노고에 감사하고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시설장들은 여러 시설장과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서 좋았고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의 소속 일원으로서 서로 하나 되려는 마음이 느껴져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원불교 중국교화 3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학술대회가 오는 8일 중앙총부 법음관 대회실에서 있습니다. 학술대회는 원불교 중국교화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중국교화 3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향후 교화의 방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교화 활동을 펼쳐온 교무들의 중국교화 소회담과 기조 강연, 김길선 중국교구장의 중국교화 30년 현황과 과제, 주제 발표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중국의 종교 정책과 현지 실정 등을 고려해 중국의 위상에 적합한 교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라오스 폰사반 세종학당이 주최하고 삼동 백천기술직업학교와 원강 디지털대학교가 후원한 제2회 폰사반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달 7일 27명이 예선을 거쳐 통과한 10명의 진출자는 내가 보는 한국, 한국인이 보는 한국, 가보고 싶은 대한민국의 도시와 소개하고 싶은 나의 도시 2개의 주제 중 하나를 택해 4분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1위는 삼동 백천기술직업학교 IT학과 2학년 찐따나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찐따나 학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세종학당 재단이 주관하는 2023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 대회 본선에 진출하는 동시에 국내 초청 문화연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후 최종 결선에서 입상할 경우 한국대학 어학연수 기회가 부여됩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원불교가 외국 종교로 첫 종교 승인을 받은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최초라고 하는데요. 해외교화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분이십니다. 자, 오늘 초대석에는 베트남 하노이 교당 한화중 교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카메라 보시고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교당 한화중 교무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일단 먼 길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교무님의 일단 어떻게 원불교 입교를 하게 됐는지 그 첫 순간이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시작되셨어요? 저의 입교 연원은 제 어머님이십니다. 예. 어머니께서 저희 가족 모두를 입교시키셨고, 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그 전주 교동교당 학생회로 인도를 하셨어요. 직접 손을 잡고 들어가셔서. 그래서 학생회 활동, 법회를 보면서 학생회 활동을 재미있게 중고등학교 학생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저희가 일남 사녀인데 네. 저에게만 유독 원불교 교무를 하라고 하셨어요. 예. 콕 집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그런데 전주에서도 활동을 하시거나 이어가실 수도 있고 국내에 계실 법한데 어떻게 베트남으로 또 가시게 됐는지 네. 이 베트남 교회에 나서게 된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제가 러시아에서도 잠깐 있었어요. 네. 예, 러시아에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교정원 국제부에 근무를 하게 원래 됐어요. 국제부에 계셨기 때문에. 네, 이제 베트남 가기 전에 국제부에서 네. 근무를 했어요. 4년 동안. 그러면서 베트남은 원기 84년도부터 교화자를 찾고 그쪽에 교당을 세우려고 서원을 세우신 분이 계시는데 2년이 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교화부에 이제 차과장을 지내면서 교화자를 찾았거든요. 근데 그게 인연이 잘 나타나지를 않더라고요. 쉽지 않았군요. 네. 네네. 그러다가 이제 하노이 교당 승인이 먼저 났어요. 승인이 먼저 나가지고 교화자를 찾았는데 여기저기 전화를 하셔서 찾고 계셨는데 제가 네. 이제 그 앞에서 책상에서 제 업무를 보다가 네. 갈 사람 없으면 제가 갈까요? 무심코 던진 네, 이 한마디가. 네. 무심코 나왔는데 제가 한 번도 가리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먼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말이 인연이 돼서 이렇게 이제 베트남을 가게 됐는데 인연이라는 것들이 어떤 내가 마음 먹어서가 아니라 불현듯 갑자기 와지는 것이 인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네.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11년째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가 11년의 인연을 또 이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에 교육자 찾는 것도 어려웠던 만큼 초창기 교화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떠셨나요? 이제 초창기는 제가 원기 98년에 발령을 받고 한국어 교육 자격증이라도 있어야 네. 외국 나가겠다 싶어가지고 한국어 이제 원광 디지털 대학에 등록을 했어요. 한국어 문화학과에. 그리고 전반기 6월까지는 한국에서 준비를 하다가 6월 초에 이제 부평교당의 정법은 교도님과 함께 하노이를 처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캐리어에 그 정복 한 벌, 여름 정복 한 벌, 그리고 여름 옷까지 서너 벌, 그리고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이제 단촐하게 3박 4일 일정으로 갔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이제 베트남 대학교 어학원에 등록을 하고 또 바로 뒷골목에 집 방 한 칸을 얻어서 저는 남고 정법은 교도님만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3박 4일로 가려고 했는데 그대로 정착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베트남 교화를 하려면은 제가 그곳에서 적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를 많이 고립시켰던 것 같아요. 1년 동안은 내가 적응하는 교화라기보다는 적응기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베트남이 또 워낙 여행지로 인기가 많은데 11년 전 그 당시였으면 사실 더 조금 열악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거든요. 첫 베트남 인상이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이제 처음 갔을 때는 그 하노이가 수도잖아요. 수도인데 거기에 신호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갔을 당시. 날씨는 그 40도가 윗도는 무더운 날씨. 그리고 베트남 음식이 길거리에서 거의 베트남 사람들은 집에서 밥을 안 해 먹어요. 길거리에서 먹는데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저는
늘 탈이 나고 그래서 신체적으로 너무 네. 체력적으로 한계가 왔습니다. 예, 그리고 오토바이가 주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근데 오토바이도 소리가 소리에 또 시끄럽고 네, 정신이 없고 네. 무질서하고 막 이런 느낌이 그 당시에는. 많이 들었고 그렇게 적응을 하다가 제가 어느 순간에 베트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느 날 제가 문득 제가 투덜거리고 있는 제 자신이 보였어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 뭐 하러 왔지? 라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투덜거리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를 못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베트남의 원불교 교법을 전하러 간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내가 그 사람들도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베트남이라는 땅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투덜거리는 마음을 발견하고 그걸 탁 놓는 순간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런 공부를 하면서 베트남에 내가 온 목적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베트남과의 그냥 정말 인연이 보이지 않는 인연이 끊길 듯 계속 이렇게 이어졌던 게 아닐까 싶거든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근데 당시에 이제 기도 하나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셨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원불교가 뿌리낼 수 있도록 2년 한 명만 네. 만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네. 하셨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좀 닿았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만났던 그 한 명이 네. 참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만나셨게 됐고 네. 어떤 분이신지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베트남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라 누군가의 베트남의 원불교를 뿌리내릴 수 있는 인연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를 1년 동안 했어요. 네. 1년 동안 했고 그러다가 이제 한배 문화센터에 네. 한배 가족협회는 한국인과 베트남 여자분들이 현지에서 결혼한 가정이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 협회의 여성 회장이 팜티느아시고 네. 나중에 경산종 목사님 그 당시에 법명을 원신성이라는 법명을 네. 받으셨어요. 예, 그분을 처음 만나보고 키는 그렇게 크지 않고 작지만은 네. 많은 열정 그리고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근데 이 원신성 네. 교도와의 이제 인연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일들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혹시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신지? 네, 처음부터 이제 많은 일들이 시작이 됐죠. 제가 그 여성들에게 베트남어를, 한국어를 네. 가르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하노이 한인회에서 강자가 개설을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배가족협회 여성회장이기도 하지만 하노이 한인회 여성회 그 이사로도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강자가 개설이 되고 거기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을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하면서 한배가족협회의 고문 역할도 제가 상담이나 고문 역할을 네.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어도 가르치지만 나는 이곳에 온 목적이 네. 원불교를 베트남에 만들고 네. 싶어서 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베트남에서 원불교를 바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한국 그 대사관이랑 한국 그 대통령 당시 와가지고 하노이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위한 그 한국 학교. 네. 그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베트남 학교 한 칸을 빌려서 시작한 한국 학교가 지금은 1,000명이 넘어서 학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학생이 많아져서 그 한국 학교를 지금의 한국 학교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거든요. 대사님들을 돕고 한국 학교 교장 선생님을 도와서 그런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원불교도 그런 방법을 이분이 찾으리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니 듣고 보니까 처음에 그 인연 한 명, 예.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보다 한 명이 더 귀할 것이다라고 예. 했던 게 정말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분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 정말 영향력이 있고 예. 소중한 한 분의 인연이 이렇게 많은 또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후에 그 교육 관련 뭐 센터나 이렇게 만드는 게 사실 외국에선 좀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분한테 이제 원불교를 그럼 만들지 못하면 교육센터가 우리 성격이 제일 맞으니까 교육센터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근데 센터는 하나의 학원 개념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근데 이분은 더 큰 개념으로 원강 교육 훈련 유한회사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게 앞으로 더 큰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만드는 게 그 법인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법인 자본금이 필요한데 나는 자본금이 없다 그랬더니 제 손을 잡고 은행에 가서 당신 은행에서 돈을 찾아갖고 제 명의로 바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이제 법인을 만드는 계기가 됐죠. 정말 정말 소중한 인연을 잘 첫 번째로 만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뭘 믿고 나를 이렇게 해주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원불교 인연인가 봅니다. 대종사님이 아마 심어놓은 인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노이에서의 원불교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처음 교당이 아파트에 꾸려졌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좀 색다르게 느껴지긴 하는데 주거 공간이라서 조금 불편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초기 법회 어떻게 보셨어요? 초기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 현지인 방 한 칸에 빌려서 할 때는 법회라는 걸 아예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상가에 오피스텔 같은 데서 빌려서는 조그만 일원상을 놓고 그래도 법회를 서너 명 한국 사람 서너 명 법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원신성 교도가 제가 살았던 집이 그 마약 시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약을 하는 동네라고 그래요.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밤에는 제가 안 나가니까. 근데 이분이 교무님 거기서 1년 동안 실은 저를 도와주게 된 계기도 그곳에서 1년 동안 여자분이 혼자서 살아낸 것이 버텨낸 삶 그것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처음에 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지 말고 한국 그 현대에서 짓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외국인 이름으로도 분양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총부하고 의논을 해서 여성 교육자가 혼자 나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집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한국에서 계약금도 오기 전이어서 30% 처음에 낼 때 이분이 또 당신 돈으로 먼저 계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바로 분양받고 아파트로 가서 이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법당을 차릴 수가 있잖아요. 일원상을 걸고 이제 법당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는 한국인 법회를 보다가 또 나중에 현지인 법회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노이로 가신 지 대략 얼마 만에 이렇게 정식 법회라는 걸 좀 열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1년 동안은 1년, 2년 동안은 이제 시내 한복판에 있다가 3년째 이제 아파트 법당으로 와가지고 3년, 4년 되면서 그리고 법회를 보고 현지인 법회는 한 6년 차 때 이제 법회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법회는 시작이 됐는데 보통 이제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또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또 하노이 교당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 원신성교도 언니가 검찰 출신인데 암으로 일찍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당신 큰 차가 있으니까 친구들과 베트남 사찰들을 돌아다니는 주말마다 그렇게 하시면서 저도 가끔 초대를 해요. 그러면 베트남 절은 한국 절하고 다르게
그 유불선이 합치된 그 미신적인 사찰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법회를 봐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에 또 연락이 왔어요. 가자고. 그래서 이번에는 원불교 아파트 법당으로 오세요. 그래갖고 이제 했더니 7명을 데리고 함께 왔어요. 네. 베트남 분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불상과 일원상과의 관계를 가지고 법회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한테 제안을 했죠. 절에도 다니시지만 여기에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한 달에 2번쯤 오시면 어떻겠냐고. 네. 예. 그랬더니 돌아가서 원불교 법회를 보고 난 뒤에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다고. 그래서 매주 법회를 원불교에 와서 보겠다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7명에서 10명에서 15명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면서 법회를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들에게 이제 발심을 내기 위해서 베트남도 저기 불교를 믿기 때문에 인과품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는 정전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개교의 동기를 가지고 그 베트남에 그 다녔던 분이 개교의 동기 같은 걸 처음 들어봤다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원불교 교법으로 이분들에게 신앙이나 공부를 한다면 원불교 교법이 베트남에서 충분히 이분들한테 교화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기본에 집중하면서 네. 계속해서 본인 역할들을 해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또 결과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올해 1월에 이제 베트남에서 원불교가 정식으로 종교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외국 종교로는 원불교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이 문구만 들어도 엄청나다라는 느낌이 팍 오거든요. 네. 그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왜 베트남의 종교는 그러면 없느냐, 네. 그렇게 물을 건데, 베트남에는 이제 불교하고 까이다오 유불선이 합친 그 까오다이교가 있어요. 네. 거기 한 70%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70년 동안 그 프랑스 지배를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가 들어와서 종교는 있는데 이제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75년에 종전이 됐고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이 됐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종교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 집회 허가나 어떤 모임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제 원불교도 저희가 이렇게 승인 절차를 밟을 때 베트남 사람들도 절대 베트남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제가 한국에서 이제 그 처음부터 베트남의 원불교 종교 승인을 목적으로 그 기도를 했고, 한 사람의 인연을 만나는 것도 그걸 목적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제가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고, 특히 이제 2년 동안 제가 그 코로나로 베트남에 못 있고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거 하나만 기도를 베트남의 종교 승인을 원불교 승인을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나만 간절하게 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교화도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원신성교도도 베트남에서 저를 못 만나고 개인적으로 이제 원불교 교전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도 하면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원불교 종교 승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그래서 교무님이 들어오시는 대로 바로 미팅을 잡겠다고. 그래서 작년 3월에 제가 들어가서 미팅을 종교국 사람하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교화를 하고 싶고 원불교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긍정적인 답변을 해줬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종교국의 실무자를 만나가지고 그 절차를 3월부터 쭉 밟다가 올해 1월 13일에 종교 승인이 떨어졌죠.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요인은 교무님의 정성 어린 기도였을까요? 어떤 걸 가장 큰 요인으로 보세요?
기도도 기도고 또 원신성교도 마음에 내가 베트남에 한국 학교도 이렇게 번듯하게 만들었듯이 원불교도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심어졌어요. 네. 예. 그래서 함께 그 마음이 서로 원신성교도와 제 마음이 함께 오롯해지니까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원신성교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원신성교도는 베트남 사람이지만 아버지가 교육부 장관도 지내시고 베트남 사람이지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종교를 허가 내달라고 할 수 있는 거가 되죠. 베트남 사람이라면 그걸 못 하는데 한국 국적을 가진 베트남 사람이라서 네. 더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그 최초로 종교 승인을 받은 이후에 달라지는 게 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그냥 합법적으로 타이틀만 좀 생긴 거지 큰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정말 바뀌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게 종교 승인이 나면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종교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지장이 없고 종교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왔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1년 동안은 제가 한국 사람, 근데 이제 1년 동안은 한국 사람 위주로 교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대상으로 지금 법회를 보고 있고 제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어도 알아서 교도님들이 법회를 잘 보고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창립식도 진행을 하시고 이렇게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 교단 건립과 교화 불사를 위한 천일 기도를 진행 중이시잖아요.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월 3일 날 자산 상사님 모시고 창립식을 가지면서 천일기도 결제식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교화 불사 안에는 베트남어로 된 교서 번역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인재 양성도 있고 그래서 그 교화 불사라는 건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 교당 건립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는데 실은 11년 차가 되는데 하노이 교당이 봉불식을 한 번도 하지를 않았어요. 네. 그래서 한국의 교무님들과 교도님들께서 오셔서 봉불식 때 기운을 많이 몰아주시면 그 기운으로 하노이 교당이 불사는 또 절로 된다고 하니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교무님들과 교도님들의 봉불식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관련 건립 계획을 들었지만 올해 이제 그래도 하반기 계획이 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11월 12일 날 봉불식을 앞두고 있어서 봉불식 준비로 이제 제일 바쁜 것 같아요. 그리고 봉불식이 끝나면 제가 드라마를 안 보는데 한국에 오니까 드라마 그 김사부 마지막 회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종교 승인이 됐지만 현실은 더 큰 과제가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다른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먼 길을 오셨기 때문에 시간을 좀 충분히 많이 드리고 싶거든요. 마지막으로 카메라 직접 보시고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원불교 많은 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11년을 살아내면서 우리 교단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상은 어떠한 사명을 가졌는가,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대종사님은 어떠한 성인이신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금 우리 교단이 있는 것은 선지님들의 그 갓난했던 노고가 있었기에 지금 저희 교단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선지님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다시 느꼈고
또 이 역사를 써내려갈 후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원불교 교법이 전 세계의 주세불 교단이 되고 결복기 대운을 열어가는 큰 교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 교당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나니까요. 처음에 왜 어머님께서 많은 자녀들 중에 콕 집어서 교무를 추천하셨는지 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원불교가 정식으로 종교 승인을 받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신 오늘 또 한하준 교무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짧게는 11월에 있을 봉불식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계속해서 베트남 하노이 교당 좀 애정 어린 눈빛으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불교 교화, 교당 건립 할 일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좀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WBS 알림입니다. 원기 108년 원불교 행사와 사업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기 109년도 전무 출신 지원자를 수시 모집합니다. 지원서는 원불교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고 접수는 7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둥근 햇빛발전 협동조합 10주년 기념대회가 7월 9일 오후 4시 원불교 서울교당에서 있습니다. 따스한 햇빛, 공정한 분배, 깨끗한 에너지, 건강한 협동조합 10년의 길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길을 고민합니다. 예비 성직자와 함께하는 여름 청년 마음 훈련이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영광국제마음훈련원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이 되는 언제 어디서나 하는 마음 명상으로 관심 있는 대학생과 청년은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원불교대학생연합회로 신청 바랍니다. 원광디지털대학교가 원불교학과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마음공부 지도사를 양성하는 원불교학과에 7월 11일까지 지원 바랍니다. 한국스카우트 원불교연맹이 2023 세계 스카우트 새만금 잼버리장에 만개 동그란 연을 날립니다. 한 개 재료비 3,000원, 7월까지 계속되는 재료비 후원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베트남 하노이 교당이 교화 불사를 위한 천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원불교가 외국 종교로 첫 종교 승인을 받은 가운데 하노이 교당 건립과 교화 불사를 위한 천일 기도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매거진 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맑고 밝고 훈훈한 마음 공부로 법신불 사원님의 은혜에 보온하는 원만한 일상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